여러분, 오늘은 뇌졸중 검사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4단계 뇌졸중 검사법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습니다. 새로운 6단계 검사법이 나왔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아시나요? 기존 방법으로는 뇌졸중 환자의 14%나 놓쳤는데 새로운 방법으로는 4%만 놓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소중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패스트 검사법 있죠? 얼굴, 팔, 말, 시간 이렇게 4가지로 확인하는 방법 말입니다. 그런데 의학계에서는 이제 비패스트라는 6단계 검사법을 쓰고 있습니다. 패스트 검사법에 균형 감각을 뜻하는 B와 눈 증상을 뜻하는 E가 추가된 것입니다. 이 2가지가 추가되면서 뇌졸중 발견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됐습니다. 특히 뇌 뒤쪽에 생기는 뇌졸중은 기존 방법으로 71%나 놓쳤는데 새로운 방법으로는 43%만 놓치게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변화인지 아시겠죠? 전체 뇌졸중의 20%에서 25%가 이런 후순환계 뇌졸중인데 이제 훨씬 더 많이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 6단계 검사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비패스트에서 첫 번째 B는 밸런스, 균형 감각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어지럽거나 균형을 잡기 어려워하는지 보는 겁니다. 갑자기 어지럽거나 균형을 잡기 어려운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안전한 곳에서 양발을 붙이고 10초간 서 있도록 해보세요. 걸을 수 있다면 직선으로 걸어보라고 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은 갑작스럽게 시작된 어지러움이나 현기증,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넘어지려는 경향, 똑바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모습입니다. 손목이나 손가락의 정밀한 움직임을 조절하기 어려워한다면 이것도 양성 증상입니다. 두 번째는 아이스, 눈과 시야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보이지 않거나 흐려 보이는 부분이 있나요? 물체가 2개로 보이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손가락을 팔자 모양으로 움직여서 시야 전체를 따라보도록 하고 양쪽 눈이 함께 움직이는지 확인해 보세요. 갑작스러운 시력 상실, 시야의 일부가 보이지 않는 증상, 복시나 겹보기 현상, 눈동자가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같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모두 위험한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기존에도 있던 페이스, 얼굴 검사입니다. 활짝 웃어보세요 라고 해서 양쪽 입꼬리가 같이 올라가는지 확인하세요. 한쪽 얼굴이 처져 보이거나 마비되어 보이는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한쪽 얼굴의 처짐이나 마비, 비대칭적인 미소, 한쪽 입꼬리에서 침이 흐르는 현상이 나타나면 뇌졸중을 의심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암스, 팔 검사입니다. 두 팔을 동시에 위로 올려서 10초간 유지해 보세요 라고 하세요. 한쪽 팔이 아래로 떨어지거나 들어올리지 못하는지 확인하고 양손으로 악수해서 힘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한쪽 팔을 들어올릴 수 없거나 금방 떨어뜨리는 것, 양쪽 팔의 힘의 현저한 차이, 한쪽 팔의 무감각이나 저린 느낌이 있다면 위험합니다. 다섯 번째는 스피치, 언어 검사입니다. 하늘은 파랗다와 같은 간단한 문장을 따라하게 하고 말이 어눌하거나 발음이 불분명한지 확인하세요. 질문에 대한 이해와 대답이 적절한지도 관찰해야 합니다. 혀 꼬부라짐이나 발음 부정확, 단어 선택에 어려움이나 이상한 말 이해에 어려움이나 부적절한 대답이 나타나면 뇌졸중 증상입니다. 마지막은 타임, 시간과 응급조치입니다. 위 5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양성이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증상 시작 시간을 정확히 기록하고 환자를 안전한 자세로 유지하면서 의료진이 도착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기존 4단계 패스트 검사법은 민감도가 69%에서 90%였는데 새로운 비패스트 검사법은 91%에서 98.8%까지 올라갔습니다. 기존 방법으로 놓치던 뇌졸중의 42%가 균형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40%가 시각 증상을 보였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그래서 균형 감각과 눈 증상을 추가한 것이 이렇게 큰 효과를 낸 것입니다. 2024년 10월에 미국 심장협회에서 10년 만에 뇌졸중 예방 가이드라인을 대폭 개정했습니다. 여기서도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에서는 지중해식 식단을 강력히 권장하고 혈압 목표를 대부분 환자에서 130에서 80 이하로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검사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침착하게 접근해서 환자를 안정시키며 차분히 검사하세요. 둘째, BFAS 순서로 빠르게 확인하되 하나라도 양성이면 바로 119에 신고하세요. 셋째, 증상 시작 시간을 정확히 파악해서 의료진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증상이 일시적이어도 반드시 응급실을 방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자가 괜찮다고 해도 객관적인 검사 결과를 우선해야 하고 절대로 운전하지 말고 반드시 구급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응급처치 전까지는 음식이나 물도 주지 마세요. 고령 환자의 경우에는 기존 인지 기능 수준을 고려해야 하고 비전형적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소아 환자는 성인과 다른 증상 양상을 보이는데 영유아는 경련이나 과도한 졸음, 수유곤란을 보일 수 있고 학령기 아이들은 성인과 유사하지만 두통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균형감각 검사를 할 때는 정상이면 10초간 안정적으로 서 있을 수 있고 직선 보행이 가능하지만 비정상이면 즉시 넘어지거나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걸음걸이가 불안정합니다. 기존 균형 장애와 구별해야 하는데 갑작스러운 변화가 중요하고 안전한 환경에서만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시야 검사에서는 정상이면 시야 전체에서 손가락 따라가기가 가능하고 복시가 없지만 비정상이면 시야 일부를 놓치거나 겹보기, 갑작스러운 시력 저하가 나타납니다. 기존 시력 문제와 구별해야 하고 안경이나 렌즈 착용 상태도 고려해야 합니다. 한쪽 눈만의 문제도 중요한 증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비패스트 법칙 중에서 단 하나라도 양성 소견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상이 경미해도 갑작스럽게 시작된 경우라면 위험하고 일시적으로 호전되어도 반드시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확신이 서지 않아도 의심되면 신고하는 원칙을 적용하세요. 환자 관리는 의식이 있으면 편안한 자세로, 의식이 없으면 회복 자세로 유지하고 호흡과 의식 상태를 계속 확인하세요. 증상 시작 시간, 복용 약물, 기존 질환에 대한 정보도 수집해서 의료진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6단계 비패스트 검사법은 의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으로 일반인도 충분히 습득해서 활용할 수 있는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정확한 검사 방법을 숙지하고 주저하지 말고 응급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뇌졸중 환자의 예후를 크게 좌우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최신 의학 정보들을 계속해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